테슬라 소식입니다. 중국 ESS 배터리 공장 연내 완공. 테슬라가 올해 5월 착공한 중국 내 에너지 저장장치 공장을 연내 완공해 내년 1분기 제품 생산을 추진한다. 27일 상하이 옥저버와 크네브 포스트를 비롯한 현지 매체를 종합하면 테슬라는 올해 말까지 상하이에 건설하는 에너지 저장장치 생산 거점인 메가팩토리를 완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테슬라가 내년 1분기부터 메가팩토리에서 에너지 저장장치 생산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됐다. 테슬라가 상하이 링강 경제개발그룹을 에너지 저장장치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연간 최대 1만 개 에너지 저장장치 제품을 생산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전력량 기준 40기가와트시로 상하이에 거주하는 5만 가구에 1년 동안 공급하기 충분한 용량이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이미 전기차 공장을 건립해 모델 3과 모델 Y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해당 공장은 2019년 1월 7일 공사를 시작해 같은 해 연말에 가동을 시작했다. 크네브 포스트는 메가팩토리는 착공 7개월 만에 완공될 예정이며 이는 전기차 공장 건설보다 빠른 속도라고 덧붙였다. 애플 소식입니다. 자체 검색 엔진 안 만든다. 애플이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만들 계획이 없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맥루머스 등 외신들이 25일 보도했다. 최근 애플은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자체 검색 엔진을 개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에디큐 애플 서비스 담당 수석 부사장은 문서를 통해 검색 엔진을 개발하려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고 수년이 걸릴 것이며 이는 애플이 집중하고 있는 다른 성장 분야로부터 투자 자금과 직원을 전환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색 사업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자체 검색 엔진을 만들기 위해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위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실현 가능한 검색 엔진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애플이 타겟 광고 판매를 해야 하는데 이는 애플의 핵심 사업이 아니며 오랜 개인정보 보호 약속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검색 엔진 사업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과 운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애플은 구글의 검색 엔진을 자사 브라우저인 사파리의 기본 검색으로 설정하는 대신 구글과 검색 광고 수익을 나누는 계약을 유지해왔다. 애플은 2022년 한 해 구글과의 계약으로 200억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초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구글과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수익 배분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애플이 구글 편에 서서 자체 검색 엔진을 구축할 계획이 없다고 직접 밝힌 셈이다. 애플은 문서를 통해 향후 어떤 협업이 사용자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애플만이 말할 수 있다며 법원이 애플과 구글이 수익 배분을 못하게 막을 경우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드론 배송 시스템 쇄신한 아마존. 아마존이 10년 이상 전 구상을 발표한 드론 배송 서비스가 마침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 시설에서는 중량 36kg짜리 새로운 드론이 매일 실제 고객에게 상품을 배달하고 있으며 하루 수십 개씩 물품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존이 드론을 통한 배송 계획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출범한 건 2013년 일이었다. 당시 아마존 CEO였던 제프 베이조스는 4에서 5년 이내에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서비스 시작할 것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드론을 사용한다는 특성상 아마존 프라임 에어 운영에는 연방항공국 승인이 필요했고 인가는 2020년까지 미뤄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긴 테스트를 거쳐 2022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제공이 시작됐고 2024년 11월에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애리조나주 웨스트밸리에서의 제공이 시작됐다. 보도에선 애리조나주 구시어에 있는 아마존 시설을 방문해 아마존 프라임 에어에 사용되는 새로운 드론 MK-30을 취재했다. MK-30은 3옆 로터 6개를 가진 흰색 대형 드론으로 중량은 36kg, 속도는 시속 117km/시간까지 낼 수 있다.
드론의 상자를 적재한 뒤 3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드론은 고도 120m까지 상승해 목적지로 향한다. 드론은 배송지 정원의 화물을 낙하시킨다. 서비스 제한으로 현재는 2.3kg 이하 상품 6만 개만이 대상이며 1회 배송으로 운반할 수 있는 건 한 개 상품뿐이다. 보도에 따르면 MK-30은 이미 애리조나주 피닉스 서부 지역에서 하루 수십 개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배달량은 일반 배송 차량 일대로 운반할 수 있는 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 시설에서는 시간당 7대밖에 출발할 수 없으며 야간 배송은 하지 않는다. 배송료는 프라임 회원은 추가 9.99달러, 비회원은 14.99달러다. 당초 약속이었던 30분 이내 배달은 현재는 1시간 이내로 완화됐지만 2025년부터는 복수 상품 동시 배송에도 대응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마존은 2029년까지 연간 5억 개 패키지를 30분 이내 배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며 드론을 통한 배송 실적은 애리조나와 텍사스에서 합계 수천 회가 있다고 한다. 구글 소식입니다. 구글, MS 등 국내 독식 불보듯 미와 AI 협력 절충점 찾아야. 미국 정부가 디지털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이유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선도 기업의 승자 독식이 가능해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디지털 공급자 위주의 생태계가 잘 갖춰진 만큼 한국 등 아시아 소비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에 국내 핵심 정보통신 기업이 미국 주요 업체와 인공지능 기술 공동 개발 등 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급 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소비자 보호에 민감한 유럽연합 등과 디지털 규범 마련에 선도적으로 나서 시장 조성에 주도적 참여자가 돼야 한다고 평가한다. 26일 통상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개정과 관련해 가장 핵심이 될 조항은 디지털 무역 챕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에서 디지털 무역 챕터가 최신화돼 있지 않아 미국이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구글, 아마존 등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은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개방된 형태의 디지털 무역 규범을 주요 협정국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서는 강화된 형태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포함됐는데 한미 FTA 디지털 챕터는 그 같은 규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 등이 의무 조항이 아닌 노력 조항으로 들어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조항 등이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향후 미국이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할 경우 FTA 디지털 무역 챕터 최신화가 최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 정상회담 때마다 한국 정부의 디지털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며 현행 한미 FTA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 무관세와 비차별 대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장 접근과 규제 등은 미래 유보 사항으로 지정돼 시장 개방 정도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